자, 그래서 여기 그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부분 나갈 건데, 자, 우리가 먼저 에너지라는 거는 뭐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다. 에너지는.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 단위가 뭐야? 줄. 그렇지. 단위는 줄. 그래서 항상 에너지하고 뭐가 같다 그랬어? 일이 같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일로 바뀔 수 있고 일이 에너지로 바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자, 우리가 그 생태계에서도 배웠지만은 에너지라는 거는 흐르는 거야. 에너지는 흐른다. 에너지는 흐르고, 그 다음에 물질은 순환한다. 물질은.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너희들 사실 지구에서의 그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잖아. 그지? 태양 에너지. 그리고 또 태양은 또 어디서 생기냐, 그 에너지가. 태양은. 그리고 태양 말고 우주에서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또 수십억 개, 수십조억 개의 항성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 중에는 태양보다도 월등히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그런 별들도 있죠. 뭐 초신성 같은 그런 거. 그럼 그런 애들의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를 이렇게 따지고 생각해 보면 에너지라는 거 흐른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빅뱅 이론을 배웠잖아. 빅뱅. 그죠? 빅뱅. 찬호, 빅뱅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우주가 아주 조그마한 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때 기본 입자들이 나와서 이 물질들을 구성하게 됐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말한 우주의 한 점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냥 이 빅뱅일 때 한 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물질 자체가 원래 있었다라는 거야. 원래. 그거는 근데 설명을 못해. 과학자들도. 빅뱅 이론에서 뭔가가 폭발을 했어. 그건 사실이야. 폭발한 그 증거는 있는데, 근데 그 폭발했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지금 차원 말처럼 한 점에서 폭발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물질 자체가 굉장히 초고온, 초고압의 아주 고밀도의 물질이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폭발해서 지금의 에너지들을 다 이렇게 갖게 되고 형성이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야?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도 총 에너지는 어떻다? 보존된다. 자,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새로 이렇게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그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자,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만, 그러나, 자, 그 전환된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 합치면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보존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 이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자, 롤러코스터를 보면 그 롤러코스터는 이렇단 말이야. 레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롤러코스터 어떻게 해요? 얘를 기계로 일단 덜덜덜 끌어올려가지고 맨 꼭대기 여기다가 올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지면에 대해서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 그쵸?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무슨 에너지를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위치와 운동이 변화가 되면서 얘가 우리가 놀이기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의 궤도라는 거는 처음 위치만큼 항상 이만큼 높이까지 올리지 않아. 그지? 궤도를 보면 항상 이게 어때? 이 처음의 높이보다 더 낮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이 롤러코스터가 굴러가지 못하겠죠.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을 우리가 역학적인 에너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보존이 되냐? 보존이 돼, 안 돼?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린 거야? 그건 아닌데. 그럼 왜 보존이 안 되는 거야? 열로 일부가 소비돼서. 자,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자, 사실은 뭐예요?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치?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서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열 에너지라든가 또는 뭐 그렇지. 소리도 발생하는 거고 또 공기의 저항도 있겠죠. 저항에 의한 일도 바뀌겠지. 일로도.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자, 바뀌면서 얘가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걸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다 더했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서 열 에너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발전기에서 전기도 만들어내고, 또 전기는 전동기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얘가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치? 전환이 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환이 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보면, 딴 것들은 알 것 같은데, 자, 이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서 충전이라는 거는 뭐야? 충전. 충전은 우리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야? 화학 에너지. 그치? 자, 이 화학 에너지라는 거는 너희들, 이거는 건전지라든가, 축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에 속하는 거야. 이거, 화학 에너지. 그리고 이제, 생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도 빛을 내잖아. 그지? 빛을 낸다고. 그리고 반딧불이 말고 너희 오징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갑오징어라든가 이런 애들은 빛을 내요. 빛을 내는 애들 꽤 있지. 그지? 그리고 저기 아마존에 가면 뭐가 있어? 전기 뱀장어가 있죠. 전기 뱀장어. 걔네들은 엄청난 볼트를 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뭐에 속하는 거야? 생체에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전부 다 화학 에너지야. 그거는 전부 다.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준다. 빛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둬야 돼.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빛을 갖다가 이용한 게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때 이 태양 전지가 있는데, 자, 이 태양 전지는 이거는 발전기를 쓰지 않아. 그치? 보통 우리가 전기를 얻을 때는 뭘 사용해야 돼? 발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알지만은 발전기의 원리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 발전기. 발전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거야? 전자기 유도죠. 그렇지. 전자기 유도. 그죠? 근데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가 아니야. 발전기 쓰지 않고 얘는 무엇을 하냐면 광전 효과라는 걸 이용해요. 광전 효과. 나중에 이제 물리를 배우면 배우게 되겠지만 광전 효과. 그래서 이 빛을 비출 때 광전사가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그러는데, 태양 전지는 바로 그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발전기보다도 쟤는 효율이 더 좋아. 왜냐하면 전기를 바로 생산하니까. 빛을 비추. 근데 다른 거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이 발전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제목이 뭐냐면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야.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인데, 자, 효율이라는 게 뭐야? 효율. 효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야?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되는 사회야? 고갈.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라고. 점점 고갈이 돼. 그지? 이제 석유나 석탄도 지금 예측하기는 한 40년? 지금 상태로만 쓰게 되면 40년 안에 다 고갈이 되게 돼 있어. 그것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화석 연료를 우리가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에너지가 자원이 자꾸 고갈이 되니까. 한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꾸 고갈이 되면 미래사회 그럼 우리 에너지 없이 사용해? 다시 원시사회로 돌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를 일단 아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효율이 필요한 거지. 효율이. 그치? 자. 에너지 효율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가 볼 때. 음률이 에너지 효율하면 떠오르는 거. 근데 이제 과학을 특히 통합과 같은 경우에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연관해가지고 지금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주변의 것들을 자꾸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금 우리 생활과 과학이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그거를 연관해서 생각을 할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도 잘 돼. 그냥 이렇게 과학을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거를 저기를 해야 되죠. 지금 선생님이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말이에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의 효율은 왜 좋냐? 이 둘이. 쟤네들은 왜 좋겠어? 전기하고 하이브리드 효율이. 일반 그 석유 휘발유를 넣는 그 자동차하고 쟤네들은 효율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를 왜 자꾸 나라에서도 돈을 들여가지고 자꾸 저거 권하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물론 화재의 위험도 있고 아직까지 불편한 게 많지. 하지만 효율 면에서는 현재 그러한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보다도 얘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 효율이 좋다고. 그래서 왜 좋냐면 얘네 둘은 둘 다 뭘 사용해요? 얘네들은 배터리를 쓰잖아. 배터리. 그지? 이 배터리라는 거는 충전을 하잖아. 그지? 전기를 충전하면 너희들 전기만 충전해서 그냥 그 전기로 얘네들이 다 굴러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배터리는 아까 말했지만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했죠. 화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서로 화학 에너지로 충전된 배터리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거를 방전이라고 하죠. 방전. 그치? 근데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다시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충전이라고 해요. 충전. 자,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자동차가 달리잖아. 그치? 달리면은 그 달릴 때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충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저 배터리를 쓰지 않는 자동차들은 그냥 달리기만 해.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석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다시 기름 채워야 되고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은 이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달린다 그럴 때 달리면서 나타나는 그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거꾸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해서 쓰는 그러니까 효율이 기존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해돼? 자동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집에 그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충전과 방전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자동차에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기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충전과 방전을 같이 하는 거야. 이 하이브리드는 이거는 이제 얘는 기존에 그러니까 기관이 두 개예요. 얘는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열기관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도 순수하게 전기는 아닌데 중간 단계에 좀 이런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도 효율이 높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효율을 높인다.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발전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열 병합 발전이라는 게 있어. 열 병합 발전. 그치? 자, 이 열 병합 발전은 뭐냐면은 열 병합 발전은 화력 발전에다가 그 다음에 뭐까지 더해주냐면 플러스 얘는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뜨거운 증기가 발생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주는 건데 근데 열 병합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냥 발전기만 돌려서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온수 또는 난방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일산이라든가 그런 신도시들은 이런 열 병합 발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화력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 그래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마다 뭘 써야 돼? 겨울철에 뜨거운 물이랑 그 다음에 보일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열병합 발전은 여기에서 화력 발전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덮여. 그래서 그거를 가정마다 직접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해주는 거야. 온수를.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서 난방이랑 온수를 같이 해결해 주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화력 발전은 전기만 생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뜨거운 그런 물까지 같이 공급을 해주면서 이게 병합이 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이것도. 그지? 기존의 발전보다 훨씬 더 효율을 높여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 제품들도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돼? 그 등급 표시가 다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이제 1등급이 되는
효율이 아주 높은 그런 것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이 점점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이는 거. 자, 요 효율은 요 그림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공급해준 총 에너지분의 저희는 해준 일이야. 해준 일. 그래서 공급해준 총 에너지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Q1이죠. 그리고 해준 일은 W가 되는데, 그래서 곱하기 100. 그래서 효율을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보통은 나타내준다. 이렇게 공급해준 총 에너지분의 해준 일. 이제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Q1 마이너스 Q2가 뭐야? 공급해준 에너지가 Q1이면 소비되는 거는 Q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그게 해준 일이야. W. 그지?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건 어떻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에너지 공급했냐.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얼마큼 일을 바꿨냐. 그게 효율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더 버리는 열은 없고 버리는 에너지는 없고 더 일을 많이 하게끔 해주면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뭐 1 마이너스 Q1분의 Q2 식을 바꾸면 곱하기 100 이렇게도 표현해 준다.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이거야.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에너지 효율. 자, 그래서 나왔고 자, 아까 선생님이 그 전기에너지 이야기했죠, 그죠? 이 전기에너지. 그래서 이 자동차, 보통 우리가 쓰는 이 가솔린 같은 이 자동차 에너지 효율은 약 몇 퍼센트 정도 나오냐면 15에서 25%밖에 안 돼.
15에서 25%. 근데 지금 이 전기 자동차를 보면 효율이 약 87에서 91%까지 올라간다. 그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 정도인지까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이론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서. 그래서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100%다. 그럴 때 이 재사용되는 약 에너지가 22%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 냉각장치 뭐 이런 게 한 21, 25%, 그리고 바퀴를 움직여 사용하는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이 재사용되는 에너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충전과 방전을 갖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배터리에서.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재사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다시 이게 전기 자동차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달리는 그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그거를 이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꿔주는. 그래서 또 재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는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굳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절약하고, 저렇게 막 효율을 높이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보존이 되니까. 그치? 사람이는 어떻게 생각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굳이 절약을 해야 되고, 효율을 높여야 될까? 그러게요. 아니, 야,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 거기서 그러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이 절약하는 까닭 뭐라 나와 있어?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전환이 돼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그 에너지가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 형태의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는 왜 사용하기가 다시 어려워요? 얘는 항상 열 에너지는 고온의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항상 어디로 이동을 해? 저온의 상태로 얘는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우리가 저장할 수가 없어. 만일에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 그치? 그럼 진짜 에너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열 에너지 저장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너희들 여름철에 그 뜨거운 태양 에너지 얼마나 뜨거워. 그걸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을 쓰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열은 고온 상태에서 저온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자연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 이거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왜 이거를 아껴야 되냐? 이게 이제 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 이걸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조명기구죠. 그지? 옛날에는 이거란 말이에요. 백열전구. 백열전구는 너무나 열이 많이 나와. 얘는. 그래서 5%에서 10% 빛으로 쓸 때 그거밖에 안 되죠. 그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형광등이 나왔지. 형광등은 더 얘보다 효율이 좋아. 21%. 그죠? 근데 오늘날에서는 어때? 백열전구나 형광등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야. 너희들 전구 그런 전등 가게 이런 데 가보면 이거 형광등이나 이런 거 별로 안 팔아요. 요즘은 다 뭘 팔아? 이거란 말이야. LED. 그지? LED. 저기 약자가 뭘까? L은
뭐겠어? 빛, 라이트. E는 전기. 전기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일렉트릭. D는 뭐야? 스피닝. D. 다이아몬드. 여기 뭐 다이아몬드가 있어? 자, D는 너희들 다이오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이오드? 네. 다이오드가 우리가 이게 뭐야? 일종의 반도체야, 반도체. 반도체.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는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중간적인 그러한 저항을 갖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 그래서 요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 다이오드라는 걸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발광 다이오드 전기가 흐를 때 빛을 내는 그런 다이오드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다. 요거는 이제 효율이 40에서 50%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들 다 뭐야? 형광등이 아니야. 이게 전부 다 LED야. 빛 들어오는 거 다 LED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더 이제 앞으로 점점점 많이 쓰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반도체. 그래서 이 미래 하여튼 사회에서는 반도체 강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야. 반도체.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등급 표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효율이 높은 이런 거.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전기가 별로 안 드는 1등급을 많이 선호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회사들도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등급제 표시를 한다. 자, 여기 개념 속성 문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